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 교수님. 너무 반갑네요. 또 이렇게 또 수동까지 방문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산천 녹음이 우거졌다는 말이 어울리는 곳인 것 같습니다. 좋은 장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참 좋죠. 수동 네. 경관도 좋고요. 예. 아름답고. 굉장히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또 수동을 방문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특별하게 포토테라피 찰리 TV에 출연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모처럼 우리가 이렇게 또 이런 시간을 갖기는 정말 몇 년 만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또 토요일 날 또 멋진 음악회를 하셨죠? 예, 토요일 날 어떤 음악회였습니까? 성남시에서 이제 후원을 받아가지고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에게 그 창작 활동을 위해서 좀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그 특별한 만남이라고 그래서 3인 토크 콘서트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그날 보면 우리 홍현희 교수님도 참석하셨죠? 예, 아주 좋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 홍현희 교수님도 그렇죠? 예, 코로나 때문에 좀 그동안 공연 못했는데 사람 많지 않았는데 예, 그래도 뭐 아주 성황리에 잘 너무 끝났습니다. 좋았죠. 예. 참 그리고 지난번에는 한 번 또 같이 의미 있는 우리가 콘서트를 한 번 했죠. 여수 그 암영원에 가서 정말 그 감동적인 음악회를 했는데 그때 어떤 느낀 점이 좀 어땠습니까? 여수 음악회가 굉장히 좋았었죠. 네. 그때 이제 찰리 선생님께서 이제 소개를 해주셔서 거기 전에도 한 2번 정도 저는 그렇죠? 같이 네. 갔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홍현희 교수님하고 같이 그 여수 요양병원에 가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환우들도 예전보다는 조금 줄긴 했는데 아직도 많으시더라고요. 많죠? 많이 계시고. 네. 그래서 뭐 이제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진 게 아니고 힐링 콘서트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찾아갔었습니다. 예. 자, 정말 오늘은 좀 특별한 지난번에 보면 우리 특별한 만남의 3인 콘서트를 하셨죠? 예. 예, 오늘은 찰리와 특별한 만남의 콘서트. 예, 만남의 어떤 스토리를 좀 한번 토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요새 이제 찰리가 이제 저는 나름대로 2막 인생을 준비를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하영 교수님도 벌써 우리 만난 지가 꽤 됐죠? 예. 50대 때 만나고 그죠? 그때가? 그때 뭐 50대 더 됐나? 10년 넘었죠? 넘었죠? 네, 10년 넘었죠. 정말. 네, 그런 것 같아요. 10년이 뭐야? 꽤 오래됐죠. 그때가 2002년도 2년? 2006년, 7년 뭐 이때쯤 됐을 것 꽤 같아요. 오래됐던 걸로 네. 기억됩니다. 참 빠르네요. 벌써 우리 하영에서 어려운 또 그런 연세가 또 되셨네요. 정말 액티브 시니어 시대가 그러네요.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난번도 한번 했지만은 오늘 특별하게 시간은 우리가 이제 그 2막 인생을 1막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60대까지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바삐 살았잖아요. 네. 나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다 살아왔을 거예요. 근데 남은 이제 우리가 60대부터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천사 지구마을 학교에서는 액티브 시니어 6090라는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60대에서 90대까지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90세 먹은 어르신들도 너무 정정하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 또 하양 교수님과 의기투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막 인생을. 2막 인생 하면 사람들이 제일 누구나 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6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90까지 살아가는데 과연 얼마만큼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좀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배우고 싶었던 거 이런 걸 이제 하고 싶어 하거든요. 봉사활동도 좀 하고 싶어 하고. 근데 이제 마땅히 찾을 기회를 못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시면서 뭐 이제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지구마을 가꾸기 그래서 내 주변부터 아름답게 만들자는 꽃 심고 내가 몸은 이제 아플 나이잖아요, 다들요. 그렇죠. 근데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거기에 파묻혀 있지 말고 액티브하게 정말 활동하면서 오히려 자가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도 꽃심기 아닌가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활동도 이제 좀 정말 생각 같으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국 지구적으로 정말 퍼졌으면 좋겠고요. 같이 또 동참도 하고 또 저희는 이제 음악하니까 음악으로 또 같이 하고
예. 일단, 예. 그래서 좀 오늘은 특별하게 좀 개인 인터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감사합니다. 예, 우선은 나름대로 이제 허양 교수님이 뭐 제가 잘 알지만 우리 어떤 팬들 또 팬들이라고 해서 깊이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정말 그동안에 허양 교수님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스토리, 참 뭔가 내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을 자아를 개방한다는 것이 남자로서는 결코 쉬운 건 아니었는데, 이번에 그 여수 요양병원에서 정말 그 어려웠던 시절을 개방하면서 정말 많은 그 환우들이 네. 희망을 가졌다는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진정한 그 아픔이라는 것은 그런 그 아픔을 경험한 사람만이 감동을 주고 정말 그들의 진정한 치유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네, 우선은 허양 교수님의, 네, 본인 소개를 한번 좀 보시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저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처음 뵙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저는 이제 노래를 합니다. 성악하는 사람으로서. 물론 이제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었죠. 일찍 하셨네요. 네, 일찍 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한 70년도 초반 때부터 이제 노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는 형제가 이렇게 삼남일녀거든요. 물론 부모님도 어머님은 창을 하셨고, 그러니까 집안이 이렇게 노래하고, 어머님이 아버님이 예, 아니라 어머님 하셨고, 어머님 창을 하셨고 아버지는 이제 연극을 하셨었어요. 오, 야.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예전에는 그 가극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공연을 하시면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눈을 딱 뜨면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창하는 그 판소리가 이런 소리가 야. 들렸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렸었는데 그 환경에서 컸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형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거 좀 노래를 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는데, 저희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그 당시 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예술하는 그렇죠. 다 사람이. 힘들었죠. 지금도 힘들었지만 특히 국악하시는 분 너무 힘들었거든요. 예. 다 반대하시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형님들은 못하시고, 누님도 역시 가수의 길을 가고 싶었지만 못했고, 저만 이제 막내니까, 제가 막내니까 성악 쪽으로 이제 제가 접어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막내는 그래도 하나쯤은 노래를 해도 괜찮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시작을 했고, 막내였군요. 네,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후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형님들도 많이 도움을 주셨죠. 그렇게 해서 성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쭉 하는데, 재밌었던 거는 저희가 형제가 3년 타울이거든요. 우리 2년 타울인데 네, 3년 타울이네요. 그래서 딱딱 맞습니까? 예, 딱딱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이제 전 정읍인데 집이 정읍 시내 전주 이쪽으로 그 전라북도 경연대회 정읍 시내 이제 경연대회 나갔는데, 그때 제가 6학년 우리 학교 이쪽에 대표, 둘째 형은 중학교 대표, 그쪽에는 다른 학교, 큰 형님은 또 고등학교 대표. 그래가지고 삼형제가 한꺼번에 다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이제 노래도 하고 상도 타고 그러면서 했었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노래를 접어들기 시작한 거는 안양으로 올라와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87년도죠. 87년도에 올라와서 안양 시립합창단이 그때 생깁니다. 그때 이제 안양 시립합창단, 그 다음에 성남에 있는 성남 시립합창단, 이런 곳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때 초창기 멤버로 그 전평화 선생님이 지었는데 같이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활동을 하다가 1년 뒤에 아내를 만나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안양에서. 아내는 또 음악 하시는 분입니까? 합창을 좋아했었죠. 그래, 합창단 총무도 하고. 그렇군요. 그래서 같은 이렇게 동아리처럼 그런 데 있어서 제가 이제 부지자로 있었는데, 지휘자 있으면서 같이 만나서 결혼했죠. 결혼하고 이제 아내가 아무래도 노래하는 사람이 그래도 좀 유학도 가고 공부도 좀 하고 하는 게 낫지 않게, 합창단 생활 계속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한번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92년에 합창단 생활 5년을 접고 이제 출발하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요. 활동하고 이탈리아 어디에 계셨습니까? 저는 비첸차에 있었어요. 베니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베네치아. 베니스, 비첸차에 가깝거든요. 베로나. 그래서 이 지역에서 살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그리고 활동도 하고 이제 일도 하고, 거기서 잡을 찾아서 일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러면서 10년 정도 있다가 독일로 가요. 독일에서 이제 극장 찾는 것 때문에 독일에 가서 이 극장을 찾고, 막 취직을 우리나라로 치면 문화재단, 그러니까 그 극장 있죠. 각 시에 있는
그런 극장들, 뭐 전문 극장들, 예, 시립극장, 예. 시립극장인데 그때 거기에서 일을 시작할 즈음에 몸에 문제가 생겨요. 제가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온 게 2002년, 2003년 이때 들어와요. 접수 커피 한 잔 좀 드시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그러면서 한국에서 생활이 시작됐죠. 그러면 그 이태리에 있으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좀 있었네요. 많은 유학생들이 아마 그런 경우가 당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재밌게 살고 그리고 환경도 아주 저하고 딱 맞아서 잘 지냈었는데 딱 하나 갑자기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럼 그때 이태리 갔을 때는 결혼 후 몇 년 차에 가신 거예요? 결혼하고 5년 차죠. 그때가 5년 아이가 차인데 있었습니까? 있었죠. 첫째하고 둘째, 지금 둘째까지 태어나고 그럼 아이를 다 그리고 데리고 나서 같이 간 건가요? 제가 3년 있다가 와이프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같이 지내면서 5년 정도를 같이 지내고 그때 여러분 아시는 IMF가 터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IMF 시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고 저도 마찬가지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가족은 들여보내고 제가 한 3년 정도 더 있다가 들어온 셈이죠. 3, 4년 정도 있다 들어온 셈이죠. 그랬었죠 그때. 그러면서 혹시나 이제 그 건강에 그 적신호가 왔던 것과 그때 그 상황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IMF 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힘드니까 여러 가지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거기에서. 뭐 식당도 가보고 뭐 이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때 그 음식이 좀 이제 스트레스도 좀 있고 그래서 음식이 안 맞았는지 장에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집에 가족력이 대장이 다 문제더라고요. 암이 이제 그때 있지 않았나. 그때는 진단을 했는데 그 암이라고 안 나왔었어요. 그냥 종일이, 종양, 악성은 아니고 종양이 있다. 네, 종양이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탈리아에서 수술을 했는데 종양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가 수술이 한 10년 정도 뒤집니다. 우리나라보다. 수술이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장에 이제 더 문제가 생긴 상태에서 2년째 지났을 때 독일에 갔을 때 독일에서 재발이에요. 이때. 그때는 이제 장이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폐색이라고 그래서 장 폐색이 된 거죠? 수술이 잘못된 것 때문에 장이 폐색이 와요. 그래서 그때 장 폐색 때문에 절제 수술하고 이제 있으면서 독일에서 다시 한번 수술하고 그때 갑자기 활동이 멈춰요. 장이 수술이 다 끝났는데 원인을 못 찾겠다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그래서 이제 그때 끝나고 난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한국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의사도 권면하고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마침 수술은 거기서 안 했습니까? 독일에서? 수술했었죠. 수술하고. 독일에서. 그때 수술을? 수술을 잘했어요. 독일에서. 장 어디 수술 어떻게 했습니까? 장의 직장 쪽에 예전에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직장 쪽하고 대장 쪽. 그다음에 소장도 좀 소장. 일부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자르게 되죠. 한 1m 한 30cm 정도 굉장히 잘랐다고 많이 자른 하더라고요. 거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뭐 아무래도 가족이 잘 케어도 해주고 먹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한국 사람한테 한국 음식이 중요하듯이. 그래서 이제 의사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의사가 독일에서는 음식이 도저히 안 맞아서 안 되겠다고 가라고 가서 그러더라고요. 너희나 나 음식을 예. 먹어라.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가서 케어하고 그때 마침 들어와서 이제 몸이 힘든 가운데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그 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너는 신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지금 백석대학원 천안 신학 천안에 있어요. 그 신대원이죠. 신학대학원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입학을 하고 그리고 5년 동안 이제 지내면서 목회 안수를 받고 그 뒤에 예수림 교회에서 사역을 부목사 사역을 하고요. 예수님 교회. 지금은 이제 하남교회에서 음악 목사. 예수님 교회 또 어디에 있던 예수님 교회? 그때 그 실로암이라고 병원 지하에 그 실로암 병원 지하에 있었어요. 예수님들이 좀 모여서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럼 하남교회 가신 지는 몇 년 됐어요? 지금 이제 10년쯤 된 것 같습니다. 꽤 오래됐네. 네, 10년 됐고. 거기서 어떤 담당을 계십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찬양대 전체를 감독하는 음악 감독으로 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같이 사역하고 찬양 사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계시고. 예, 그렇군요. 자, 그러고 나서 또 한 번에 또 위기가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남자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가져가겠지만은 제가 아팠을 때 너무 우리 옛날에 만났었잖아요. 그 다녔는데도 사실 그때도 내가 간경화 때문에 고생했는데도 일전 그런 내색을 한 적이 없었어요. 예. 창피하더라고. 내 자신이 아픈 걸 갖다 나를 개방한다는 것이. 어렵죠. 누구나 아마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상 교수님도 이제 그런 또 다시 한번 또 위기가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어떤 위기가 언제 또 찾아왔나요?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 삶의 습관, 생활의 습관이라고 그러는데 아팠을 때는 이탈리아 있을 때는 이제 상황이 안 되니까 환경 때문에 계속 일도 하고 예. 병행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랬었고 독일에 입원했을 때는 그때는 정말 이제 사느냐 죽느냐 문제였었거든요. 그때 네. 거기에서는. 그래서 의사도 역시 각서에 사인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이제 각서 사인하고 돌아왔었는데 그러게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데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몸이 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면서 그때부터 찬양 활동을 하기 시작. 1년에 한 30교회, 40교회씩 다니면서 이제 찬양을 했었는데 그렇게 찬양이 끝난 다음에 2006년 정도부터 이제 그 바리톤 우주와 음악 친구들 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그때 한 4, 5년 정도 쭉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하면서 노래도 하고 했었는데 몸이 이제 아무래도 규칙적인 습관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그런 데서 몸이 좀 아팠나 봐요. 그래서 다시 직장 쪽에 와이프 친구가 마침 저기 송도병원이라고 거기에 부원장으로 있는데 그냥 우연히 좀 몸도 좀 좋지 않은데 왜냐면 자꾸 장 폐색했던 곳이 막힙니다. 제가 자꾸 막혀서 와서도 계속 그런 증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단 한번 받아보자 했는데 거기서 초기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그 송도병원 부원장이 이제 얘기하기를 이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네 상태는 수술을 하면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까 하여튼 내시경으로 최대한 해보자고 해요. 그때 다행히 내시경을 하게 돼요. 그리고 대장 나서 내시경을 해서 이제 해서 이제 제거를 하죠. 종양을 제거를 하고 완벽하진 않는데 그래도 여기까지가 최선인 것 같다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리고 한 4년, 5년 또 그 다음에 또 케어를 좀 했었죠. 지금 상태 그래서 이런 겁니다. 지금은. 지금은 이제 단점은 뭐라 그럴까 검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냐면은 그 한 2년 전에 찾아갔었는데 검진 하잖아요. 검진으로 찾아갔었는데 내시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그 입구가 너무 좁아가지고 내시경이 안 된다.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초음파나 이렇게 이제 그런 거 하게 되는데 이 한계가 좀 있다는데 하여튼 관리를 잘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몇 년 차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제 5년 차입니다. 지금 딱. 5년 차. 지금 딱 5년 차에서 올해 지나고 다음에는 뭐 5년 차마다 5년 저기 차, 한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연기가 되죠. 연기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향수님을 보시게 되면 정말 저도 암에는 정석이 없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먹는 것도 가리지 않고 잘 막 그런 먹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내가 염려는 돼요. 조금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육류가 멀어지더라고요. 그건 좀 좋은 것 같고. 육류가 멀어지게 되고 어쩌 단무는 그런 게 괜찮겠지만 거의 육류는 이제 많이 안 먹게 되고 아무래도 야채 식단 위주로 야채 좀 먹게 먹고, 되고요. 이제 소화 부분도 자꾸 생기니까. 근데 그거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 찰리 스님이 늘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고 그렇죠. 마음의 평안을 가지려면 나눔에서 오는 행복이 그 사람을 참 행복하게 하는데 이게 참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하고 굉장히 좋고 제가 이번에 여수 요양병 갔을 때 콘서트를 했잖아요. 거기서도 상당한 에너지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의외로 밝죠? 밝았죠? 의외로 받고 사실은 요양을 거기까지 올 정도면 3기 이상들이거든요. 거의. 그렇죠. 말관자도 꽤 많죠. 삶과 죽음인데 거기서 그렇게 밝게 웃는다는 것이 야, 사람들이 참 긍정적인 마인드가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암 환자들은 역시
나누고 긍정적인 사람이 그래도 오랫동안 살아남는 그렇죠.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참, 어쨌든 오늘 이렇게 또 아팠던 이야기들, 자신의 이야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말 화양 교수님이나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 이렇게 이제 우물파악이를 하다고 네.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차희 선생님 주변에는 다 건강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길래 무슨 소리 했죠. 차이 옆에 올라면 다 죽음의 과정을 한 번씩 통과해야만이 온다. 그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맞습니다. 또 참 화영 교수님의 또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많은 또 인구의 어떤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많은 내공이 쌓인 것 같습니다. 저는 참 그때 얼핏 들었지만 저런 등치에서 어떻게 그 무대에 서서 그렇게 몸도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안 좋은데 제가 조마조마하거든요. 네. 근데 그냥 그 나오는 그냥 성량과 음악 보면 저게 정상인이 아니다. 초인적인 힘이다. 저 힘은 어디서 나올까? 아마 나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자신에 대해서 그런 걸 참 대단한 느낌을 안 듭니까? 그런 게 이제 네. 무대에 서는 사람 누구나 같을 거예요. 근데 노래하러 올라갔을 때 그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 기대감, 그다음에 노래를 했을 때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악이 나오면 거침없이 아낌없이 주는 그런 박수, 환호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올라가기 전에 이제 기도하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갔을 그렇죠. 때 이제. 그런데 거기에서 나눔이 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내가 가진 달란트를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이 상당히 그게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주는 행복 때문에 잘 버티고 잘 견디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또 이제 새로운 것이 참 예술인들이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대가 없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고, 그러면서 다른 단체를 설립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네. 단체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하는 단체 중에 하나가 이제 시니어 예술단이라고 그래서 이번 올해부터 예술인들이 노동자로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이 돼서 노동자로 들어가요. 그게 이제 그래서- 복지 입법화가 된 겁니까? 예, 어떤 겁니까? 입법화가 된 입법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인들도 고용노동에 관해서 이제 자기 노동 생계비 좀 다르긴 하지만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고 그걸 네. 이제 받기도 하고 혜택도 받는데,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시니어 예술인들이라고 하지만은 청년들까지 다 합해져서 그런 예술인들이 활동할 때 좀 더 혜택도 받고 복지도 누리고 그 다음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술인들이, 성악인들이 우리 때 보면 얼마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네. 아마 엄청난 돈을 많이 들어갔을 많이 거예요. 들어가죠. 그 많은 투자 대비에 정말 많은 굉장한 그 뽑지를 못한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듣고 있거든요. 하면서 이제 정말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그 단체를 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단체를 우리 화양 교수님이 같이 좀 준비해 나갔고, 저도 미력하지만 그게 작은 도움이 되고 싶고, 저 나름대로 이 지역은 이제 수동이라는 지역이 보면 참 이름은 좋은데 굉장히 노인 인구도 많고, 어떻게 보면 수동에 이런 곳이 있을까? 아직도 연탄되는 마을이 있고, 스트리트가 있고, 또 이제 수동에 보면은 여기 이제 노인 그 회관 회장님 했던 이희원 회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그 회장님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과 함께 2주에 한 번씩 또 축복보은산의 김모기 단장과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집을 생필품을 전달해 줬는데 느낀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다. 근데 이제 생필품을 전달하다 보니까 한 20가정을 전달하려면 주기오기 바빠요. 대화를 못 해요. 근데 내가 느낄 때마다 다문화 가정의 그 집안도 있었고, 힘든 또 말 못하는 사연이 있기 때문에 할머니와 손주가 단둘이 사는 가정도 있었고, 어떤 가정에는 노인네가 그 정도보다 하는데 혼자 그냥 그 안타깝게 있는데 전동차를 사달라는 거. 비싸가지고 사지도 못하지만 1년만 넘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도 좀 진정한 우리가 복지의 사각이 먹는 문제가 아니구나 저는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화양 교수님의 이번 기회에서 만약에 이런 단체 된다면, 여기 이제 시니어 타운회 같은 데면 또 이분들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분들이야. 연금도 나는 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반대로 굉장히 외로우시더라고요. 네. 이분들은 다 자식들이 외국 나가 있고 박사하고 현직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외로움을 많이 찾아 보니까 저 많은 속내 얘기를 하면서, 야, 우리 화양 스님과 이런 것에 대해서 보면 어르신들이 내가 생일 잔치를 체크해서
이분만을 위한 혼자만큼의 정말 생일잔치를 해드렸으면 참 좋겠다. 또 있는 분들에 대한 해주고, 또 반대로 이 봉사를 우리 지구 말 가꾸기 천사들과 다니는 봉사처에 정말 진정으로 사람들이 필요한 그곳에 그들의 뭐 생일이든 또 다문화 가정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다문화 가정들은 이제 많이 정착이 됐는데 노인분의 그 외로움들을 갖다가 하다못해 그들의 생일이라도 찾아가지고 케이크 비싸지 않거든요. 그막 2, 3만 개 사가지고 정성껏 갖고 와서 정말 그분들을 위한 생일잔치를 노래를 불러주고 찰리가 사진을 남겨준다면 참 그런 것이 참 아름답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는 큰 선물이 되겠죠. 그렇게 예. 하면 큰 선물이 되고, 이제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도 요즘은 우리는 외국과 달라서 공연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그들의 그 삶을 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어요. 예.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면에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 뛰어난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저 있을 때만 해도 이탈리아에 한 5년, 7년, 8년 이때만 성악하는 사람이 1,500명이었으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맞네. 그 사람이 다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2002년, 3년 이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지금 다 활동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주변에 눈만 돌리시면 아마 정말 힐링될 만한 그런 지원들이 막 많습니다. 무궁무진하죠. 예, 고급 그렇게 해서 인재들이. 그분들에게 좀 더 서로 예술인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시라든지 아니면 이런 지구마을 가꾸기 이런 단체들과 이렇게 협업해서 해주고 그 단체에서는 또 그분들에게 뭐 그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만남을 좀 가질 수 있게끔 그런 걸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아까 너무 감사합니다. 마무리로 이제 그래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마지막 후반 전반기에는 우리 화양 교수님의 그동안에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고 또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자잘은 아닌데 그런 과정에서 역경과 말씀해 주셨고 또 어느 정도의 이제 나름대로의 함께 할 수 있는 지구마을 가꾸기 천사에 함께 할 수 있는 일도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화양 교수님께서 나름대로의 이제 건강 문제 회복하시고 앞으로의 이제 액티브한 30년을 위해서 진정으로 해보고 싶은 게 뭐며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과 또 함께 하고 싶은 그런 꿈을 다시 한번 마지막 한번 정리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단적으로 딱 얘기하면 음악 인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연하고 사람들과 나누고 노래하면서 또 이제 같이 노래하는 그런 그 예술가들과 함께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런 공연들도 하고 이런 삶인데 앞으로도 그게 특별히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꿈이 있다면 지금까지의 삶이 나와 내 주변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거였다면 이제는 이제 정말 저희가 이제 암환우를 찾아가는 공연에서 느꼈던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음악과 그들이 원하는 어떤 장소 그런 곳에 이제는 찾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그 공연을 매년 적어도 20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꼭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자녀 중에 둘째 딸이 성악을 해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하는 그런 아빠와 딸이 하는 그런 공연 이 공연을 이제 좀 많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모시고 하고 싶은 생각이 한번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함께 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혼자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한다는 거는 내가 노래하는 것은 내가 내놓으면 나를 좀 써주세요 내놓으면 주변에 나를 쓰는 사람이 또 그 사람이 가진 달란트를 내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업하고 모이고 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이제 지구마을 가꾸기 아니면 저희가 시녀예술단 이런 단체들끼리 통해서 서로 나눔을 통해서 그거에 접하지 못한 일반 분들을 갖다가 여기 이제 뭐 요양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너 이 공연하고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뭐 다른 거 있겠어. 한 70 넘어가서 80 됐을 때 문화복덕방 하나 마련해서 거기 모이면 와서 서로 노래 들어주고 지나간 생활 듣고 좋죠. 나누고 하는 게 그런 거겠지. 그리고 이제 플러스
지금도 예전도 그렇지만 지금도 앞으로 죽기까지 신앙적인 삶을 지키면서 이제 가는 거. 예. 그게 가장 큰 거지 않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면 뭐 예. 땡큐 하시면 그게 최고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아, 금방 말씀했던 중에서 이제 음악이 앞의 음악이라는 것은 이제 관객이 기뻐하는 음악. 그렇죠. 내기 중에 아니라. 네. 근데 저거 비슷한 것 같아요. 테라피, 포토테라피도 그렇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라는 것이 작가라는 것은 작가의 기준에서 보고 찍는 게 작가의 기준인데 테라피적인 사진은 작가의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 상대방, 그 피사체에 대한 그 주인공이 원하는 사진을 찍는 거거든요. 테라피적인 거. 이제 어떻게 보면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 중심으로. 또 음악도 하다 보니까 그거 역시 뮤직 테라피스트. 그래서 맞아요.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이 성악 파트, 클래식 파트의 뮤직 테라피스트의 어떠한 그 활동을 기대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정말 기대가 그렇게 갑니다. 하려고 합니다. 네. 많이 여러분들 예. 참여해 주시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빠진 게 있는데 정말 지금의 독일의 우리 딸이 허소리. 네, 소프라노 허소리. 정말 저도 노래를 한번 들어봤잖아요. 네. 정말 성량도 아빠 닮아서 그런지 아빠가 더 잘하는 것 같아. 울림도 좋고 우리 딸과 못다한 아내한테 한 말씀 마무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미솔, 이제 큰딸인 험이고요. 그다음 둘째는 솔인데 멀리 소라 독일에서 공부하고 그 어려운 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 많이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네가 잘 지낸 것 정말 감사하고 이번에 이제 7월달에 졸업음악회 박사과정 마지막 마치는데 오페라를 한다고 들었어. 선생님 오페라 잘하고 마침 그때 또 오디션도 다른 극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좋은 결과를 맞길 바라고 아빠는 여기서 너는 거기에서 나눔과 함께 그런 공연 그리고 그런 좋은 소리를 가지고 이제 또 한국에 또 왔을 때도 많은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음악이 되길 바라고 건강하길 바래. 신이가 둘째 딸이라고 했죠? 네? 둘째 딸? 예, 둘째 딸입니다. 자, 첫째 딸이 좀 섭섭할 것 같다. 첫째 딸한테 또 허미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했어요. 오. 중국어 인민대학에서 이제 예. 아주 과정을 잘 마치고 중3 때 선교 과정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3 그다음에 대학교 4년 이렇게 마치고 이제 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신앙적으로도 아주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아빠가 암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픈 게 있기 때문에 테라피라든지 나눔 그다음에 이제 그 상담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미아 어쨌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좋은 일들 하는 거 고맙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고맙고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유숙 씨 고마워요. 늘 아프고 까다로운 남편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을 가정을 위해서 꾸려나가고 중심이 되어 있는 게 우리 가족 모두의 힘이 되지 않나 생각해. 고마워요.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서 저도 말씀드리면 참 부럽네요. 저도 딸하고 아직까지 냉강 중인데 우리 나연이가 혹시나 이걸 보게 되면